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지환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멘토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흐름, 지수적인 등락은 별로 크지가 않는데 내부적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조금은 이제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급의 주체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물량에 의해서도 등락이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조금은 차별화되는 등락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수급의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먼저 이 시장의 수급적인 주체를 좀 보면 조금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한 3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을 좀 냈는데요. 2,839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 54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난 8월, 9월 그리고 7월까지 좀 포함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8월 달에 매도는 대외적인 하방 압력도 있었지만 사실 MSCI 신흥국 지수가 재편성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한 2조 원대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한 2조 원대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8월 말 이후 종료되면서 9월 달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MSCI 리밸런싱 된 때보다도 오히려 9월 초에 매물이 더 나오면서 사실 시장의 이 수급 주체가 없는 공백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시장이 조금씩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3천억 내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하루하루 단위로 일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숏커버링 되는 물량과 신규 매도되는 물량이 서로 교차되면서 지수가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 하락 모멘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분석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늘 섹터를 보시면 사실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의약품 바이오 쪽으로 그래도 외국인의 소수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약품 업종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 업종이 1% 이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1% 이상 하락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급의 주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T 관련된 IT 내에서 특히 5G 관련된 부분과 함께 반도체를 벗어난 부분에서의 매수세와 의약품 바이오의 매수세가 쇼커버링 물량을 좀 넘어서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하락 섹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의약 바이오 부분에서의 쇼커버링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하락 섹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철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통 화학 관련된 쪽에 주로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곳에서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비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조를 좀 상태에서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락 이후에 매수 반등 이후에 기조가 이어지는 수급이 계속 일괄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무엇인지는 살짝 그 기대감을 주셨는데 일단 주제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0.18% 내리면서 1965.6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은 0.03% 그래도 올랐습니다. 620선에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 살펴봅니다. 4원 80전 올라가면서 1215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330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주제가 개인이 집중 매수하는 유통업종입니다. 일단 유통업종 하면은 우리가 뭐 롯데쇼핑 그리고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개인들이 싸니까 사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유통업종이 최근에는 핫한 업종도 아니고 핫한 섹터도 아니고
방송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업종입니다. 오늘 왜 이 시간에 유통업종을 말씀드렸냐면 제목과 같은 모습이죠. 최근에 6월, 7월, 8월 하락하면서 수급의 구조를 좀 봤을 때 집중적으로 개인이 매수한 업종 1위가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많은 하방 압력을 겪으면서 IT, 반도체 관련된 부분, 5G 관련된 부분, IT 전반적인 부분과 신라젠과 최근에 인보사 사태에서 비롯됐던 의약 바이오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우리가 주제를 다루면서 개인이 최대로 매도한 업종이 IT와 의약 바이오 업종이고요. 개인이 반면에 최대로 매수한 업종이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은 워낙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인이 왜 샀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데 바로 싸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수급의 구조를 좀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개인들이 방송에서 워낙 IT와 의약 바이오 업종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매도를 하시고요. 그럼 어느 업종을 어느 섹터를 매수할 것인가를 봤을 때 과거의 유통업종이 상당히 개인에게 수익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통업종은 바닥권에서 등락을, 박스권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저점권에서 매수, 박스 상단에서 매도라는 등식이 성립한 업종이었죠. 그런 점에서 유통업종에 대한 접근이 좀 쉬웠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유통업종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4천억 이상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집가의 흐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통업종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뭐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고요. 하향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주게 기술적으로 볼 부분은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위쪽에 수급 구조를 보시면은 외국인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최근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왜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유통업을 왜 개인이 매수했냐는 부분을 봤을 때 유통업이 과거와는 좀 다른 행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통업 하면 온 오프라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플러스를 소유했었던 테스코 등도 상당히 지금 재무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마트라든지 롯데홈쇼핑 마찬가지인데 오프라인 부분이 온라인 부분과의 경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극복되지 않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일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물류에 있어서 좀 더 빠른 배송. 최근에 우리가 새벽 배송이 유행인데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월마트가 생각한 부분은 물류 창고를 벗어나서 아예 모든 대형 트럭에 물건을 다 적재해 놓고 계속해서 미국 전역을 돌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이 창고가 아닌 바로 운송수단에 이제 적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빠른 배송, 최적 배송,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배송을 하겠다라고 덤벼들었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반대로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월마트가 선택한 작전은 결국 온라인 유통업체를 인수 합병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홈플러스가 최근에 매장을 물류 창고화하겠다. 이마트도 역시 새벽 배송에 동참하면서 최근에 물류를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부분 계속해서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은 아무리 자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업체와의 가격적인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점점점 산업적인 구도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유통업이 살아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해서 보신다면 최근에 유통업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집중하는 구간은 차트를 잠깐 보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차트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유통업 차트를 보시면은 항상 바닥권에서 상승을 주고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주면서 박스권 등락을 오랫동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또 등락을 개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박스권이 최근에는 좀 이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업이 안전한 업종이다, 대형 종목이다,
혹은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유통업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대형 업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역시 한 번 더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통주는 지금 이러이러한 흐름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시장의 상을 봤을 때 역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은 섹터도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탄탄한 기조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의약품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접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실적 펀더멘탈이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의약 바이오 쪽으로 개인들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특히 이제 항방 변성 쪽으로 관련된 신약이 최근 이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미 일본 쪽으로는 기술 이전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미 이번 3분기부터 성금으로 회사에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들도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1상이나 2상 혹은 신약 출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도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PER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도 작년 대비로 해서 30-4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600억대, 올해 1,900억대, 영업이익도 150억에서 2배 이상 37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점을 보신다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펀더멘탈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기조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25,600원대에서 쌍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중반 후반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이 조정 기간 안에서 좀 서서히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최근에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의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짤막짤막하게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사실 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지금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주 관련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지 살짝 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제로 하려고 예. 조금 사실 남겨놨던 부분인데 의약 바이오 업종은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임상의 단계입니다. 특히 신약 물질이 출시되고 있는 1상, 2상 여기 정도까지와 3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3상 임상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1상, 2상 들어가는 임상 비용의 약 100배 정도가 최소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가 3상에서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은 보통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삼천당 제약처럼 이미 글로벌하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료가 쉽게 말씀드리면 입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요. 바이오 업종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가능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싸다고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가 30만 원을 상회하다가 최근에 10만 원이다. 상당히 3분의 1 수준, 상당히 싸게 느껴지죠. 30만 원일 때 고가라서 접근을 못했던 개인들이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마트가 10만 원일지는 바로 이제 싸다 안 싸다는 결국에는 앞으로 영업이익과 기대치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10%대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심리지수, PMI 소비심리지수가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93까지 내려와 있죠. 100 이하에서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신다면 가격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유통업보다는 지금 섹터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집중하는 종목으로 전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